마음이 어떻게 병을 만들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소주제는 몸은 삶을 기록한다. 몸은 삶을 기록한다입니다. 자, 이것은 저희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59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같이 참고하시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쭉 마음이 어떻게 병을 만드느냐에 관해서 이제 쭉 저번 주 4번째 4주에 걸쳐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내 마음이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온갖 기억, 생각, 감정이 몸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런 내 삶의 기록에 되는 곳이 바로 몸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살아오면서 지우지 못했던 어떤 부정적인 기억, 생각, 감정, 믿음 이런 것들이 또 병이 되기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FT 관련 다큐멘터리에 그 Try It on Everything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디에든 EFT를 적용해보라 뭐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만든 릭 윌키스라는 이 사람이 마사지사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안마요법사인데 내가 치료했던 한 여자는 엉덩이를 만지자마자 절벽에서 떨어졌던 사고를 갑자기 생생하게 기억해냈어요. 이 사고의 기억은 18살부터 거의 20여 년간 그녀의 엉덩이에 저장되어 있었고 그 후 계속 엉덩이가 아팠죠. 그녀는 그저 그 부위가 좀 약하다고만 생각했을 뿐 그 사건 자체는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사지로 기억이 떠올라서 풀어지자 신체의 균형이 바로 잡히고 통증도 사라졌어요. 요즘 마사지 받는 게 대유행이죠. 저는 마사지도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애청자 여러분들은 뻣뻣해진 목과 단단하게 뭉친 종아리를 주무르고 만져보다가 문득 설움과 분노를 느끼면서 이와 관련되는 기억이나 생각들을 떠올린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여러 개의 마사지 샵을 경영하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객들이 마사지를 받는 동안 삶의 기억들이 줄줄이 풀려나오고 마사지로 몸이 풀어지면서 그 기억들도 사라지는 경험을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저는 몸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인생의 기록 장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뒤에 EFT를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진실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는 사례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 여기 유나방송에서도 이제 한 분이 이와 관련된 사례를 올려주셨었습니다. 김영혜 님이 한 1시간 정도 EFT 하신 것 같아요. EFT 하면서 28년 동안 굽어있던 등이 펴진 경험을 올려주셨는데 거기 저 앞에 몇 년 전에 제가 방송한 것에 보면은 이것 가지고 방송한 것도 있고 이분이 직접 올려주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삶의 기록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를 직접 올려주신 적이 있는데 그걸 다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분이 올려주신 사례를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가해져서 책을 보았다. 많은 사례들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나의 지병인 등
굽음에 관해서 EFT를 해보기로 했다. 제일 먼저 나는 비록 등이 굽었지만 이런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나는 수용학원으로 두드렸다. 두 번째에는 나는 비록 등이 굽고 아랫배에 힘이 없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드렸다. 세 번째에는 나는 비록 등이 굽고 아랫배에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드렸다. 네 번째에는 나는 비록 등이 굽고 아랫배에 힘이 없고 큰 가슴에 대한 창피함이 있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드렸다. 이렇게 두드리다가 보니 어린 시절 초등학교 4학년 때의 내가 떠올랐다. 지금 이맘때와 비슷한 더운 여름에 나는 운동장을 뛰고 있었다. 아마도 체육 시간인가 보다. 그때 내가 입었던 작고 흰 티셔츠와 파란색 줄무늬가 목 둘레에 그려진 체육복. 옷이 너무 딱 붙고 작았다. 4학년인 나는 가슴에 몽우리가 생기고 있었다. 그때도 제법 통통했는데 작은 옷을 입으니 가슴은 불고 배는 나오고 하여튼 남녀공학이어서 남자아이들과 같이 뛰는데 나는 창피해서 가슴과 배를 감추기 바빴다. 그게 내 등 굽음의 시초였나 보다. 다섯 번째엔 나는 비록 티셔츠가 작아 가슴과 배가 나와서 창피했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드렸다. 두드리다 보니 슬퍼졌다. 나는 비록 어린 시절이 가슴 아프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하고 두드리니 관심받고 싶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학교 갔다 와도 누구 하나 반겨주는 이 없던 집. 나는 비록 어린 시절에 관심받지 못해 움츠렸지만 나는 비록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해 움츠렸지만 나는 비록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았지만 이런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드리고 나니 두드리기를 마친 후 점검해 보니 가슴이 아프고 뻐근하고 목이 메어오고 눈물이 났다. 나는 비록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고 눈물이 나지만 이런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두드렸더니 정말 등이 펴졌다. 신기하다. 지금은 또 내 등을 의식해서 불편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직은 남아있는 의심에 관해서 두드려 보았다. 곧 등이 편안하게 펴졌다.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앞에서 글을 쓰면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내가 등이 굽었는지 말이다. 그런데 다시금 브래지어 생각이 났다. 그렇게 가슴을 움츠리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나는 브래지어를 착용한 것 같다. 커가는 가슴을 숨기려 움츠리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등이 굽었나 싶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제천 가면 브라자 사줘 하고 외쳐야겠다. 마음 놓고 가슴 펼 수 있게 브라자 사줘 하고 외쳐야겠다. 아니면 나에게 브라자 사주실 분 손들어봐요. 브래지어가 아니고 브라자입니다. 하고 외쳐야지. 전에는 억지로 등을 펴고 있으면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 정말로 신통방통하다. 이제 문제없다. 모든 문제를 두드림으로 해결해야겠다. 등 굽음을 해결했으니 눈가에 살이 차 오르는 것과 허리살을 27인치로 줄이는 것도 실험해봐야지. 신난다. 선생님, 하루가 지난 오늘도 저의 등은 여전히 꼿꼿합니다. 제 친구가 정말 펴졌네 라고 확인해 주었지요. 운전할 때도 자세가 불량해서 늘 운전 뒤에 피로를 느꼈는데 이젠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면 저는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라고 두드립니다. 저는 30대를 정말 멋지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등이 펴지니 사물을 제 높이에서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여전히 등이 꼿꼿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김영혜님처럼 혼자서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보니까 김영혜님은 EFT 하기 전에 심리상담을 많이 받아보았고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읽고 다룬 훈련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춘기에 갑자기 가슴이 커지면서 생긴 수치심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외로움과 위축감이 그녀의 등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서 등을 굽게 했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몸은 내 인생의 기록이다. 내 몸은 몸이 아닌 무의식이다. 저도 기존의 의학을 배울 때는 몸은 몸이고 마음은 그저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심신이원론의 관점만으로는 결국 물질적 몸만을 다루게 되고 그렇게 몸만 다뤄서 치료가 되는 병은 20%도 안 될 겁니다. 저는 만성병과 고질병은 몸만 다뤄서는 결코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사건들, 내가 내렸던 판단들, 내가 느꼈던 감정, 내가 믿어왔던 신념, 나의 태도와 의도 등등 나의 모든 것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이 곧 무의식입니다. 몸이 무의식이라는 저의 주장과 관련해서 이건 저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디펙 초프라의 사람은 왜 늙는가? 휴 출판사에서 이제 인용된 그 디팍 초프라의 사람은 왜 늙는가? 휴 출판사에는 저희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빈 얄롬은 이건 재인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팍 초프라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디팍 초프라가 다른 책에 있는 정신분석 사례를 인용한 건데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빈 얄롬은 사랑의 집행인에서 27세의 미혼 여성 베티의 정신분석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베티는 155cm의 키에 113kg의 고도 비만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지만 특이하게도 자신의 비만에 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얄롬은 그녀의 비만이 고도로 억압된 심리적 문제의 철저한 방어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뚫으려고 애를 썼고 마침내 허물어뜨렸다. 이에 드디어 베티는 운동과 식사 조절 등으로 체중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체중이 줄어들면서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사건들이 생생한 꿈으로 나타나거나 머릿속에 다시금 떠오르는 것이었다. 얄롬의 정신분석으로도 치료하기가 힘들었던 과거의 상처들이 살이 줄어들면서 같이 나타나면서 줄어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베티의 감정적 변덕이 너무 심해서 이 과정이 아주 제멋대로인 것 같았다. 하지만 곧 얄롬은 이 속에서 어떤 일관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단계별로 자신이 특정 체중이었던 시기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씩 되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점차 체중이 빠짐에 따라 시간을 거슬러 인생에서 힘들었던 사건들을 되짚고 있었다. 95kg일 때 텍사스에서 가출하여
뉴욕으로 떠나온 일. 81kg일 때 암으로 죽은 아버지를 위해 암의 치료법을 발견하려 했던 꿈을 의대를 포기하면서 함께 포기한 일. 77kg일 때 학교 댄스 파티에 초대받지 못해 느꼈던 무능함. 70kg일 때 중학교 졸업식에 아버지가 오지 않아서 서운했던 일 등등이 다 떠올랐다. 얄롬은 과거의 기억이 얼마나 생생하고 구체적일 수 있는지를 깨닫고 매우 흥분했다. 무의식의 영역에 대한 이 얼마나 훌륭한 증거인가. 베티의 몸은 그녀의 마음이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디펙 초프라는 이 사례를 인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술 더 떠서 그녀의 몸은 그 자체가 일종의 마음, 곧 지방질 세포라는 물질적 형태를 취한 기억의 저장고라고 말하겠다. 베티의 경험이 그대로 베티가 된 것이다. 단지 햄버거와 피자, 밀크 쉐이크만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 한 입 한 입과 함께 얽혀있던 그 모든 감정, 서글픈 갈구, 만족되지 못한 희망, 쓰디쓴 절망 등까지도 소화시켜 버린 것이다. 자, 보십시오. 제가 주장한 것과 다를 바가 없죠. 100% 똑같죠. 저는 EFT로 이제 수많은 통증과 난치병과 만성병을 치료하면서 고치기 어려운 병일수록 환자의 인생이 더 깊이 반영되어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병에도 인생 전체가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폭력을 행사한 아빠, 나를 버린 엄마, 나를 배신한 친구, 바람 피우는 남편, 속썩이는 아들 등등 전 생애의 모든 경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질병을 만드는 사건을 추적하다 보면 유년기, 심지어는 뱃속의 기억까지 떠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엄마가 나를 낙태하려고 했을 때 느꼈던 공포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몸은 무의식이고 무의식은 놓치지 않는 영원한 관찰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의 몸은 과거의 삶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그저 많이 먹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주름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등은 그저 힘이 없어서 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모든 증상 속에는 그와 관련된 인생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소니아 소피아 일로그라는 한 미국 여성이 신체와 몸이 어떻게 어디까지나 관련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모프리닷컴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아 소피아 일로그가 올린 사례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셔논이라는 여자가 텍사스주 오스틴의 EFT 모임에 참석했는데 나는 그녀로부터 흥미로운 아이디어 하나를 얻었다. 그녀는 유방이 커지도록 두드리겠다는 재미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내 주된 확언 목록에 들어갈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 나는 세계 평화와 지구온난화 등 세상의 치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 그녀가 눈에 띄는 결과를 보이자 나도 내 가슴에 EFT를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했는지 물었고 그녀는 하루에 3번씩 10분간 인생 업그레이드 목록, 곧 확언 목록을 읽으면서 타점을 두드린다고 했다. 그 목록에는 유방 확대와 힘이 잘 자라고 있는 긴 머리를 더 잘 기르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나도 간단한 인생 업그레이드 목록을 만들고 거기에 유방 확대를 넣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이 내 속에 숨어있던 수많은 찌꺼기들을 표면의식으로 건져 올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가 기대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작업이 되었다. 나의 무의식적 믿음으로는 오직 덩치가 있는 여자만이 큰 가슴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가족에 관한 한 진실이었고 나는 어렸을 적에 가슴을 만들어주는 요정이 나만 빼고 엄마와 언니에게만 후한 선물을 주었다고 되뇌곤 했었다. 그러다 아주 오래된 두려운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와 언니는 남자와 사내들로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성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초경을 일찍 했고 그러다 충격적인 성적 학대와 가슴 무게로 인한 요통, 살을 파고드는 브래지어의 끈을 감당해야만 했다. 이런 기억에 대해서 나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엄마와 언니를 위해서 EFT를 했다. 나는 내 가슴이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단추 2개이니까 브래지어도 필요 없고 반창고 2개만 붙이고 다니면 된다는 잔인한 놀림을 받았었다. 나는 14세에 성폭력을 당했고 이후에도 원하지 않는 성적인 경험을 당했다. 나는 이런 모든 기억에 대해서 두드렸다. 또 내가 새로 얻은 큰 유방으로 성적 매력을 남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두드렸다. 나는 성숙하고 자연스러운 성적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의 근원적인 힘과의 천진난만한 연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드렸다. 내가 성장기일 때 아빠의 아파트에는 가슴 큰 여자들의 성인물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이런 기억들로 나 자신과 엄마와 여자들과 남자들에 대해서 나만의 부정적인 의미들을 만들어서 낙인 찍었다. 나보다 성장이 빨랐던 사춘기 시절의 내 친구들에게 아빠는 음흉한 표정을 내보였었다. 가슴 큰 여자들에게 침을 흘렸던 예전 남자친구도 생각났다. 나는 이런 일들에서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고 나는 모자란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억에 대해서도 두드렸다. 나는 내가 작은 가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를 발견했다. 그 중에는 젖먹이기가 끝난 가슴은 필요가 없어서 작아진다는 속설도 있었다. 나는 우리에게 젖을 먹이지 않았던 엄마의 가슴은 쓸모없고 무겁고 고통스럽고 인생을 꼬이게 하는 성적인 도구에 불과하다고 믿어왔다. 나는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매일 몇 주간을 그저 잠깐씩 두드렸다. 사실 나는 이 주제에 큰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부질없고 이기적이고 쓰잘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이 효과가 나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 자체에 대해서도 또 두드렸다. 이렇게 몇 주가 지나자 내 가슴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마치 생리 전 증후군 같았지만 생리기간은 분명히 아니었다. 내 가슴은 계속 뻐근하면서 미열이 났고 약 3달 동안이나 때때로 탱탱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결국 나는 내 브래지어가 편하지 않음을 느끼고 쇼핑을 하러 갔다. 놀랍게도 나중에 따져보니 그렇게 새 브래지어를 사러 간 일은 3년 만에 처음이었다. 3년 전에도 나는 언니와 새 브래지어를 사러 갔었다. 그때 나는 EFT를 막 배워서 한창 활용하고 있었고 언니에게도 EFT를 가르쳐 주었었다. 그리고 마침 가슴에 불편함을 느껴서 언니와 함께 속옷 가게에 갔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EFT와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갑작스럽게 가슴이 커지기에 나는 마침내 완전히 성숙한 여인이 되었음을 느꼈다며 친구들에게 거듭 얘기하곤 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가슴의 성장과
여성으로서의 느낌이 이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37이나 되어서야 마침내 여성으로서 완전한 성장을 하다니. EFT를 배우기 전에 내 가슴은 B컵에 불과했고 사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내 가슴은 B컵과 A컵의 중간 크기여서 B컵을 완전히 다 채워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내 가슴은 C컵의 속옷을 꽉 채운다. 또한 나는 요즘 가슴이 깊게 파인 블라우스를 자주 입는다. 물론 남자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다. 나는 그저 40의 나이에 새로 얻은 안가슴의 곡선이 뜻밖에도 너무 부드럽고 아름다워서 놀랍고 기쁠 뿐이다. 이것은 마치 가능성 이야기에서 말하는 그대로다. 다양한 꼬리말과 의심과 오랜 기억과 두려움을 모두 두드려서 제거하라. 그러면 당신은 아름다운 가슴이 당신에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일단 이게 이제 소니아 소피아 일로그가 이제 가슴과 관련된 온갖 기억들, 자신의 판단들을 쭉 EFT를 하면서 지웠더니 결국 가슴이 커졌다는 얘기인데요. 이 내용은 조금 더 분석하고 생각해 볼 거리가 많기 때문에 내 몸은 삶을 기록한다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